매일 밤이면요. 이윤도 모른 채 이렇게 눈이 떨집니다요. 물을 마시면요. 또 화장실에 가야 할까봐 그냥 참게 됩니다. 바로 그 습관이요. 객 밤새도록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요. 아프지도 않은데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마음먹은 날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진료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는데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얼굴 하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응급실로 실려왔던 73세 남자분이었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신 분이었고 말투는 조용했고 표정에는 늘 예의가 배어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물이 잔뜩 찬 것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목을 잡는 순간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는 걸요. 검사 결과는 솔직히 말해 충격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의 2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속에서 하루 종일 노폐물을 걸러내야 할 필터가 5개 중 하나만 간신히 돌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평생을 투석기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의식을 되찾은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소변에 거품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런데 다들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냐고 해서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사실 그분의 몸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깊게 남는 자국, 충분히 자도 가시지 않는 피로감, 예전보다 줄어든 식욕, 그리고 소변에 맥주 거품처럼 오래 남는 거품. 하지만 그분은 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변화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며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환자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신장은 참 묘한 장기입니다.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피로, 부종, 소변 변화 같은 증상이 나타날 즈음에는 이미 꽤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련회 시절 스승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무너진다. 그 말이 해가 갈수록 더 실감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제 환자들의 기록을 다시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부전으로 입원한 분들 중 상당수가 입원 전까지 본인의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저 요즘 좀 피곤하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다리가 좀 붓는 것 같다는 정도로 넘기셨던 분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참을 만하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투석실에서 몇 시간씩 기계에 몸을 맡긴 채 앉아 계신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바늘이 아닙니다. 자유를 잃었다는 느낌입니다. 작아서 물 한 컵, 과일 한 조각, 외출 한 번까지도 계산해야 하는 삶.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소변에 거품이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양말 자국이 예전보다 오래 남지는 않는지, 밤에 이유 없이 자주 깨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다. 좀 짜게 먹어서 그렇다. 피곤해서 그렇다. 하지만 신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잘못된 습관이 오랜 시간 쌓였을 때
신장은 아주 조용하게 무너집니다.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초기라면, 정말 초기라면 신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습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보다 생활 속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방향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교사분도 그랬습니다. 6개월 뒤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그분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수치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그냥 말씀해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큰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매일 먹는 것, 마시는 것, 몸을 쉬게 하는 방식, 이 작은 것들이 신장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신장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않는 리듬을 원할 뿐입니다. 낮에는 적당히 쓰고 밤에는 제대로 쉬게 해주는 리듬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조용히 말을 걸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아프다고 소리치지는 않지만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잠시만, 아주 잠시만 자신의 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탓이라는 말로 덮어두었던 변화들이 떠오르신다면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일 겁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시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입니다. 무엇을 먹으면 좋아지느냐, 어떤 차가 좋으냐를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지켜본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장은 무엇을 더 넣느냐보다 무엇을 덜어내느냐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몸은 예전처럼 많은 것을 처리할 힘이 없는데 우리는 젊었을 때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한 분은 69의 여성 어르신이었습니다. 검사 수치는 경계선이었고 아직 병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늘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니 몸에 좋다니까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진한 채소즙, 점심에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 저녁에는 거의 소금을 쓰지 않은 싱거운 식사, 물은 낮에 몰아서 마시고 밤에는 한 모금도 안 드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모범적인 건강 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장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신장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갑자기 많은 단백질이 들어오고 한 번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 필터는 과부하에 걸립니다. 반대로 밤에 지나치게 수분과 염분을 제한하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신장은 밤새 균형을 맞추기 위해 쉬지 못합니다. 그 어르신은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참았다고 했지만 바로 그 습관이 밤마다 몸을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신장은 낮과 밤의 리듬이 아주 중요합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밤에 신장을 가장 혹사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너무 짠 저녁 식사,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싱거운 식사, 그리고 물을 아예 끊어버리는 습관. 이런 극단적인 방식은 신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숫자를 모릅니다. 몇 그램의 소금, 몇 리터의 물 같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흐름을 느낍니다. 물과 염분이 일정하게 들어오고 혈액이 너무 진해지지도 너무 묽어지지도 않는 상태. 그 균형이 무너지면 신장은 조용히 버티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사분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밤에 화장실을 줄이기 위해
저녁을 아주 일찍, 아주 싱겁게 먹고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밤에 더 자주 깼습니다. 몸은 탈수 상태가 되었고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신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부종과 피로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신장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신장에게 극단적인 환경을 강요합니다. 갑자기 줄이고, 갑자기 늘리고, 갑자기 바꾸는 것들. 하지만 신장은 그런 급격한 변화를 견디는 장기가 아닙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 조금 여유 있는 듯한 중간 지점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증을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고 허리가 뻐근하면 또 약을 먹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진통제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드는 경우입니다. 신장은 이런 약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수년간 반복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신장에 쌓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신부전 환자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오랫동안 진통제를 자주 복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증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통증이 반복된다면 약을 늘리기 전에 생활을 먼저 돌아보시라고요. 수면, 식사, 움직임, 이 기본이 흔들리면 통증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일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몸을 과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조금 덜 먹고 조금 나눠서 마시고 밤에는 몸이 정말로 쉬게 해주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모여 신장의 시간을 되돌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신장은 괜찮을 때 미리 돌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프고 나서 돌아보면 선택지는 훨씬 줄어듭니다. 저는 그 선택지가 아직 남아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장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식탁 위의 선택들입니다. 비싼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신장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아셔야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신장을 지켜주는 음식이 따로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신장을 살리는 음식이 있다기보다 신장을 덜 괴롭히는 방식이 있다고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신장은 쉬기도 하고 혹사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꺼내는 예가 기름입니다. 특히 올리브유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름이라는 말만 들어도 얼굴을 찌푸립니다. 신장이 약한데 기름을 먹어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기름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입니다. 정제된 기름이나 오래 가열한 기름은 몸속 염증을 키우고 신장의 미세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올리브유를 적당히 쓰면 신장은 오히려 한결 편안해집니다. 신장은 아주 작은 혈관들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이 혈관들이 염증으로 뻣뻣해지면 필터 기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이 미세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처럼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식사의 일부로 천천히 쓰시라고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한 숟가락을 섞어도 좋고 점심이나 저녁에 채소에 살짝 곁들여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또 하나 자주 언급하는 것이 초록색 채소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먹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너무 많이 혹은 너무 무겁게 드십니다. 신장은 갑작스러운 부담을 싫어합니다. 브로콜리는 좋은 채소지만 한 끼에 산처럼 쌓아 올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 데쳐서 소량을 자주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장은 노폐물을 처리하는 데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돕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마늘을 과하게 드시거나 공복에 부담스럽게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위장과 신장이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늘은 조용히 음식 속에 스며들듯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익혀서 소량으로 규칙적으로 그렇게 쓰면 신장은 염증 부담을 덜고 혈류가 안정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런 음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정 음식을 찬양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신장은 극단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면 매일 그것만 드시고 어떤 분들은 무섭다고 하면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런 선택에 가장 먼저 지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먹는 시간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신장의 반응은 다릅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단백질과 염분이 많은 식사를 하면 신장은 밤새 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침과 점심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나눠주면 밤에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지만 지나치게 빈약하지 않게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배고픈 상태로 잠들면 몸은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장을 깨웁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얼마를 마셔야 하느냐보다 어떻게 나눠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한두 컵, 점심 무렵에 한두 컵, 오후에 조금씩, 그리고 저녁에는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만 보충합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놀라지 않도록 부드럽게 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식단을 극적으로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먹는 양을 나누고 시간을 조절하고 몸을 믿고 기다려 주셨을 뿐입니다. 신장은 그 믿음에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응답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살면 너무 불편하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반대입니다. 신장이 편안해지면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지고 낮에 졸리지 않으며 밤에 깊이 잘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언제쯤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다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바꾸면 언제쯤 달라지느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신장은 서두르지 않는 장기라고요. 오늘 잘했다고 내일 바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방향이 맞다면 신장은 조용히 반응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교사분도 처음 한두 달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아주 조금 덜 무거웠고 낮에 졸음이 줄어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 3달쯤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발목 부종도 서서히 빠졌습니다. 6달 뒤 검사에서 수치가 좋아졌을 때 그분은 놀라기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럴 줄 알았어요.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신장은 말을 하지 않지만 느낌으로 신호를 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가벼움, 낮 동안의 집중력, 저녁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졸림. 이런 것들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하면 신장은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어도 몸이 계속 무겁고 밤이 불편하다면 어딘가에서 리듬이 어긋나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사흘하고 그만두는 변화는 몸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신장은 안정적인 환경을 좋아합니다. 갑자기 바꾸지 말고 오늘 조금, 내일 조금 이어가야 합니다.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 저녁을 가볍게 정리하는 습관, 진통제를 무심코 찾기 전에 몸을 먼저 쉬게 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신장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검사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숫자를 보는 것이 무서워 병원을 미룹니다. 하지만 숫자는 벌이 아닙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신장 기능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가장 바꾸기 좋은 시기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그때 알았던 게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존재를 잊고 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성실함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장을 도와줘야 할 시기입니다. 더 많이 요구하는 대신 조금 덜 요구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셨다면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아직 통증이 없고 아직 일상은 유지되고 있지만 어딘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신장은 완전히 무너진 뒤보다 흔들릴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을 가장 잘 기억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약도 어떤 제품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장을 살리는 해답은 이미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 있고 물컵 안에 있고 잠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를 조금 바꿀 뿐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오늘 저녁 한 끼를 조금 천천히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물도 한 번에 마시지 말고 나눠서 드셔 보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몸이 얼마나 애썼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혹은 지금의 신장 상태가 궁금해지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아래에 한 줄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켜보겠다고. 그 한 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그런 약속들이 몸을 바꾸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신장을 지켜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편에 서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부터 신장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에 오늘 이 시간이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